최근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쭉 한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볼라벤과 댐빈에 이은 삼바까지 최근 3연타의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추석 물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 3.89%로 낮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04포인트, 0.66% 오른 2002.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장 초반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에 소폭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늘리면서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60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 개인은 1,400억 원 규모, 그리고 기관은 202억 원 규모를 내다 팔았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2,700억 원 규모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원화 강세와 곡물가 하락에 힘입어서 음식료 업종이 2.71% 오르는 등 가장 상승폭이 컸고 전기가스업과 의약품, 건설업 등도 상승했습니다. 의료정밀과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신한지주와 KB금융,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예, 최근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에 회복 조짐을 보이던 LG디스플레이가 인텔 악재를 만나서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LG디스플레이 라이벌인 샤프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는 전날보다 2.73% 하락한 28,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9억 원, 87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이 158억 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리던 LG디스플레이가 오늘 하락한 것은 인텔이 일본 전자업체인 샤프에 4,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샤프가 인텔과 자본 제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샤프가 인텔에 300억엔, 하나로 4,5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인텔은 샤프의 중소형 LCD 패널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샤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인텔과 샤프의 제휴가 성사된다면 샤프는 인텔이라는 우량 패널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샤프의 최대 라이벌인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최근 주가 급등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인텔 악재를 계기로 차익 실현에 나선 점도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늘까지 24거래일 연속 LG 디스플레이의 주식 2,850억 원가량을 사들였는데요. 이에 따라 LG 디스플레이의 현재 주가는 지난 5월보다 42%나 급등한 상태입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인텔의 샤프 투자 소식이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며 10월에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UBS 증권사의 분석까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인텔과 샤프의 제휴 소식이 앞으로 LG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LG 디스플레이의 3, 4분기와 4, 4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데다 애플로 LCD 패널 공급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면서 인텔과 샤프의 제휴 소식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고부가가치 LCD 판매 패널 비중 확대로 LG 디스플레이의 3, 4분기 영업이익이 2,730억 원을 기록해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4, 4분기 영업이익도 애플의 아이폰 5 생산 증가에 따른 LCD 패널 확대에 힘입어
3,2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애플로 LCD 패널 공급 비중이 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디스플레이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 디스플레이의 9.7인치 LCD 패널 애플 출하량은 약 68만 대로 지난 5월 대비 76%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LG 디스플레이의 애플 출하량은 255만 대에서 383만 대로 50%나 늘었습니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로 판매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데다 4, 4분기부터 북미와 중국을 중심으로 대형 LED TV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LG 디스플레이의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쭉 한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인 다음 주에 선친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는 다음 주 부산을 방문하는 때가 가장 유력하지만 측근들은 국회 또는 여의도 당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 3자 간 만남에 대해 추석 전에 만나서 국민께 추석 선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제2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 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라벤과 덴비네이은 삼바까지 최근 3연타의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추석 물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기도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최근에 조사한 추석 제수 도매 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이맘때 5만 원 하던 참조기 12kg 한 상자의 가격이 10만 원으로 100% 올랐고 오징어 6kg은 15,000원에서 46,500원으로 210%나 폭등했습니다. 태풍으로 원근의 조업이 자주 중단되면서 수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대파 10kg은 11,500원에서 35,530원으로 165% 급등해 채소류 중에서는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고 배추와 애호박은 50에서 73%, 감귤과 포도는 34에서 40%가량 올랐습니다. 추석 직전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 채소류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 3.9%로 낮췄습니다. IMF는 한국에 대한 연례 협의 최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한 3.5%에서 0.5%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3.9%로 지난 4월 전망치 4.0%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여서 오는 10월 9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때 이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MF는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자산 거품은 없다고 보며 다른 나라처럼 가파르게 떨어질 위험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우호 담판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부주석은 오늘 난닝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9회 중국 아세안 엑스포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호 담판을 통해 이웃 국가와 영토, 해양 권익 분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유력한 시 부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생각 후 문제 해결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시 부주석은 이어 중국이 앞으로 평화 발전 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윈윈의 개방 전략을 지켜나가면서 철저히 설린 우호의 외교 방침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유로존 재정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 EU 비즈니스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중국은 지난 몇 달간 유럽 정부의 국채에 투자해왔고 유로 안정화 기구에 협력하는 방법을 논의해왔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은 재정 위기를 다루는 올바른 궤도에 있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와 관련해 합의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EU는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의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 커뮤니케에 서명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매 상담회가 이뤄지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서 본격적인 노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은 성장기업부 최용순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매 상담회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우등지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대출방울 토마토를 생산하는 우등지 영농조합은 지난 6월 충남 지역 구매 상담회에 참가해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홈쇼핑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냈는데요. 이 계약으로 우등지 영농조합은 내년부터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은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고 신선한 방울토마토를 싼 값으로 직접 공급하게 됐다며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우등지 영농조합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해 앞으로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구매 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기업과 거래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매 상담회 종합관리 시스템인 매치넷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매치넷을 이용하게 되면 사전 매칭 작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충분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의 질을 높이고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상담회에 참가하게 되면 대기업 구매 담당자와 1대1로 만나 구매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동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금 결제 조건 같은 구매 관련 세부 방침 등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지원으로 스타트기업 협의회도 활성화되고 있다는데요. 이 스타트기업 협의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매 상담회와 함께 스타트기업 협의회도 대표적인 동반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타트기업 협의회는 대기업 협력사들의 모임으로 협력사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교환하려고 만든 협의체입니다. 현재 삼성전기 협부에 LG이노텍 위너스 패밀리 등 총 66개 대기업에서 79개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서로 품질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자발적 혁신을 통해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반 성장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게 되자 정부도 앞으로 관련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도권 위주로 진행됐던 구매 상담회를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최 횟수도 점점 더 늘려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스타트기업 협회당 최고 500만 원의 자금 지원 등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대기업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하는 공동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기업부의 최용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1분 뉴스입니다. 삼성생명이 변동성과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스마트업 100세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보험은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증 옵션을 통해 일정 수준의 적립액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도 펀드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 비교적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의 경우 삼성생명의 스마트업 100세 변액연금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매년 3년 또는 5년마다 직전 보증 기준액의 100에서 120% 범위 내에서 최저 보증 금액이 새로 설정돼 투자 실적이 좋을 경우 최저 보증 금액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직전 최저 보증금이 계속 보장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공시 이율형과 실적 배당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 연금은 변동성과 수수료가 낮고 장시 수익률이 높은 인덱스 펀드로 구성돼 있어 불안한 금융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과 국방부는 오늘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우수기업 100여 곳이 참여하는 2012 전역 간부 취업 창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웅진코웨이, KB생명 등 80여 개 업체가 1000여 명의 신입, 경력 직원 채용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 GS리테일 등 프랜차이즈 업체 40여 곳은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창업 조언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역 및 전역 예정인 학사장교, 보사관 등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회장에 따른 정유경 부사장이 보유한 제빵업체 신세계 SVN, 옛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빵집 브랜드인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는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입점해 있고 레스토랑 베키아의 누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중 전원 회의를 열고 백화점과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 SVN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삼성에서 공급받던 태블릿 PC용 LCD 패널 물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2와 뉴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9.7인치 LCD 패널의 지난달 출하량은 526만 100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삼성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68만 3000대로 지난 5월에 288만 대에 비해 물량이 76%나 줄어들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